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을 검색하는 방법.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이 1구역, 여기 왼쪽에 보라색이 2구역, 여기 파란색이 3구역. 자,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살까요 말까요? 사연을 보내주셔갖고 제가 살지 말지 결정을 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8기입니다. 입찰하기 전에 조언을 받고 싶어 처음 문의드립니다. 지목은 묘지,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나왔네요. 바로 사건 번호부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2019 타경 71197. 면적은 159평방미터 48평이네요. 매각 물건에 토지 지분 매각이라고 나와있고 감정가는 620만원, 최저가는 22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묘지죠. 묘지. 사연을 보니까 자연녹지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랍니다. 내려보면 여기 비행안전 제2구역 여기 나오고 자연녹지 지역, 개발제한구역,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나왔어요. 비행안전 제2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말씀을 안 하셨네요. 자연녹지 지역과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만 적어주셨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면 위치, 호가정, 가로 열고 문화재라고 써있어요. 호가정 인근이며 앞쪽에 전, 즉 본덕동 170-3을 통해 접근 가능하지만 출입은 할 수 없을 정도이며 잡목등이 꽤 높게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맹지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필지를 밟고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잡목등이 자라있다는 것 정도가 느껴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란 말과 앞에 170-3이라고 있는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부터 한번 눌러보면 자, 이 집이 한 채 보이는데 이 뒤쪽으로 있는 땅인 것 같아요. 다음 사진도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의 사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경계를 해갖고 이쪽은 노란색, 이쪽은 파란색 느낌이 들고 이 동그라미 친 이 묘지에 지분이 나온 거예요. 지분은 11분의 2, 약 5분의 1이 경매가 나온 거다. 이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을 검색하는 방법. 아무 포털이나 하나 여셔갖고요. 문화재청이라고 치세요. 문화재청이 나올 거예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쭉 내리면 이게 문화재 공간 정보라고 GIS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니까 이런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에 아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호가정이라고 문화재가 있다 그랬어요. 호가정이 나오네요. 여기서 레이어를 이렇게 눌러갖고 지정 문화재를 이렇게 눌러보면 갑자기 색깔이 여러 개로 변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문화재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가 1구역이라고 나와요. 1구역. 여기 뭐야? 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인가요? 보라색이 2구역. 조금 축소해 볼게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오른쪽이 1구역, 여기 왼쪽에 보라색이 2구역, 여기 파란색이 3구역. 이렇게 보여져요. 문화재, 지정 문화재를 꺼볼게요. 꺼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지적도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가 나온 게 169묘예요. 찾으셨나요? 여기 있죠? 요 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화재, 호가정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정 문화재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어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으로 있는 뭐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돼? 이 노란색 쪽은 1구역이고 요 보라색 169번지 묘가 보라색에 포함되네요. 이게 2구역이고 그리고 요 바깥으로가 3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연속 지적도랑 문화재 지정을 다 빼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영산강 건물이 한 개도 없죠. 여기가 1구역이라는 거고 요 산을 경계로 이렇게 해갖고 이쪽 집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붕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와 우리 묘지까지가 2구역, 그리고 이 도로를 경계로 이 바깥쪽 서쪽을 3구역으로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1, 2, 3구역 중 어디가 건물을 못 짓는 구역 같습니까? 제가는 눈치로 대충 봐도 느껴지는 게 있죠. 1구역에는 어떠한 건물도 없고 2구역에는 건물이 약간 있고 3구역에는 건물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커질수록 좀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마다 3구역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해놓은 곳도 있고 심지어는 1구역도 일부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시나 광산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뭐 스스로 알아봐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는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문화재에 걸려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가 있고 그럼 내 땅이 이 구역에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하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자, 그럼 다시 연속 지적도를 보면 우리께 이 보라색에 딱 경계에 들어가 있어요. 경계라는 건 1구역 경계가 아니라 2구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다 끄고 그 이유는 문화재랑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먼 것도 1구역인데 가까운데도 2구역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요렇게 아마 산의 정상일 거예요. 이 전체 요런 임야의 정상이 여기로 흘러갈 겁니다. 요 정도로. 이건 이제 추측이니까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 문화재가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규제는 높게 건물을 짓지 말아라. 이 동네는 이 구역은 이 문화재가 한 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건물을 아예 못 짓는 1구역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부동산이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보셨던 사진 지적도를 한번 더 보시면 아까 170-3번지를 통해 접근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도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묘지에 들어가려면 도로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보다 도로가 없는 맹지라는 게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결론 내드릴게요. 이것도. 자, 그리고 영상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아까 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이 비닐하우스가 아까 그 사진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비닐하우스는 나온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온 묘지 부분이다. 잡목이 우거진 묘지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여기 집들이 좀 있죠.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 노란색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노란색에서 이쪽을 찍었다가 한 바퀴 돌면서 이 뭐랄까 집 같은 게 많이 있는 그 부분을 찍은 걸로 보여져요. 좀 더 볼게요. 한 바퀴 쭉 돌았네요. 쭉 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비닐하우스가 보이는 이 땅이 경매가 나온 땅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좀 초입으로 들어가서 찍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큰 나무는 안 보이나 잡목들이 이거 왼쪽에 큰 나무 하나 있네요. 지름은 당연히 10cm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밑으로 이제 집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 묘지 쪽으로 좀 올라오신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와같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뭐 열심히 한번 분석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요. 두 번째 질문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세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매물이 많지 않아 비교가 어려우나 가까운 마을 유사 조건의 토지와 비교시 1번 진입도로 없는 전 또는 답은 평당 15에서 30이래요. 자, 전자지적도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는 온통 파란색이고요. 여기만 노란색이에요. 요 딱 센터만 노란색. 물론 요 위에도 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란색이 많이 없네요. 자세히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시세. 진입도로가 없는 전 또는 답은 15에서 30이래요. 그러면은 진입도로가 없는 게 시세가 있는 게 조금 희한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 조사해 오셨으니까 전 또는 답 그리고 묘지 뭐가 더 좋은 땅입니까? 묘지가 좋은 거예요? 전이 좋은 거예요? 이것부터 잘 비교를 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자 감정가로 해보니까 평당 13만원이 나와요. 620만원 나누기 48평을 하니까 평당 12만 9천원이 나오고요. 이 최저가로 해보니까 4만 7천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유찰됐죠. 처음엔 12만 9천원에 나왔다가 지금은 4만 7천원이에요. 그런데 조사하기를 15만원에서 30만원 돈으로 조사했으니 15만원으로 치면 이 600만원대가 대략 맞고 30만원이 되면 12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15에서 30은 굉장히 언뜻 들으면 15에서 30 이렇지만 자세히 보면 2배나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47,000원이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당가 자체가 좀 싸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시세 2번에 진입도로가 있는 나대지는 평당 80 정도라고 하네요. 15와 30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15고 진입도로가 있으니까 80이냐? 이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 지을 때. 자, 제가 이 토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선 영산강, 승천보, 아까 호가정도 있었죠. 자전거 도로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친정어머니 집과 가깝기 때문에 역시 엄마가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해요. 지분 매각이므로 우선은 선산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지분구조 해소된 후 농가주택 건축 등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 지분구조 해소 후와 농가주택 건축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어보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질문 1. 건축을 하게 되면 묘지는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는가요? 2번 넘어가고요. 3번 역사문화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제한이 없을까요? 4번 맹지인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번 수목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6번 금에 입찰하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하고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를 제가 대충 읽었어요. 대충 읽은 건 여기 이 물건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주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지도를 보면 큰 지도를 볼게요. 이 노란색과 이 파란색은 이 빨간 선 이 경계로 아예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왼쪽 땅과 오른쪽 땅이 접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같은 금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로가 서로 붙어 있든 붙어 있지 않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노란색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이 파란색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매지를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야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딱 봐도 개발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이쪽은 개발이 안 되니까 도로가 있더라도 또는 문화재와 가깝지만 3구역이나 구역 밖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강한 법인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서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 묘지가 대지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묘지가 대지로 될 수가 없겠죠. 개발이 돼야 대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을 놓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쾌적하고 친정어머님이랑 가까운 거는 그렇다 치는데 쾌적한 이유가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쾌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맹지입니다. 즉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47,000원의 싼 금액으로 낙찰은 받으나 총액이 220만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분 구조 해소 후 농가주택을 건축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분 구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농가주택은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는 겁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맹지와 개발 제한 구역 때문에 주택 등 허가가 나질 않습니다. 설령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 특별히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도 안 되고 지분 구조 해소를 하려면 본인이 해결하려면 공유물을 분할해야 된다거나 이런 소송까지도 불사해야 될 텐데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만 하는 비용도 몇백만 원입니다. 분명히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럼 47,000원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대로 올라갈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자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맹지와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이었으나 사실은 맹지는 중요한 부분인 맞아요. 하지만 역사문화보존 지역보다는 개발 제한 구역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왜?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결론 따라서 지분 해소된 후에 농가주택을 한다라는 계획만을 갖고 있다면 이 부동산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일이 입찰인데 입찰 날짜 지금 맨 마지막 질문에 더 기다려도 될까요? 아니면 입찰을 해야 될까요? 금에 입찰을 한다면 금액은 얼마를 써야 될까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47,000원에 샀냐, 57,000원에 샀냐, 37,000원에 샀냐, 이런 단가는 이 부동산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얼마에 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이 현장을 다녀오신 이분한테는 이 부동산은 전혀 맞지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결론. 이건 이제 질문자 사연은 없앨게요. 왜냐면 이분한테 맞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리자면 이건 그렇게 해라 라는 권유도 있지만 사람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결론도 드립니다. 난 220만원이 없어도 살아. 어떤 의미에서든 220만원이 없어도 된다. 여행 한번 갔다고 치지 뭐. 이런 분이라면 부동산을 보유용으로, 수집용으로 이런 부동산 47,000원 아닙니까? 그냥 사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사놓고 마음속으로 이거 분할도 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이러면 절대 계획에 맞게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는 의미로 가신다면 220만원 없앤다고 치고 보유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로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살까요 말까요를 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현장에 가셔갖고 영상으로 찍으셔갖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Drive through the sunshine, fill you up and down, girl, I won't lie. Where the fuck are you? Where you been at? I gotta live my life, I won't come back. Building my stack and I'm missing you. I just gotta fear that you just